뭐? 사막에 꽃이 폈다고? 전 국토가 사막인 아랍 국가에서 꽃과 식물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UAE 아부다비에서 커뮤니티에서 한국을 찬양하는 글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의 어떤 기술이 UAE를 놀라게 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부다비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너머로 펼쳐진 광활한 사막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어요. 제 이름은 자이드 알마흐디이고 UAE 왕립농업혁신위원회 책임자로서 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어요. 강렬한 태양 아래 황금빛 모래사장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아름답지만 불모지였어요. 우리 발 밑에는 그렇게 많은 석유가 있는데 저는 뜨거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석유를 먹을 수 없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여러 면에서 부유해요. 우리의 유리 타워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 있어요. 고급 자동차들이 넓은 고속도로를 달려요.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은 우리나라의 부에 감탄해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우리는 충분한 식량을 재배할 수 없어요. 매일 거대한 선박과 화물기가 먼 나라에서 채소, 과일, 곡물을 가져와요. 우리는 거의 모든 식량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야 해요.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큰 위험을 초래해요. 만약 그 나라들이 식량 보내기를 중단한다면? 만약 가격이 너무 높이 오른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 두려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현실이 되었어요. 갑자기 밀 가격이 2배로 뛰었어요. 빵이 비싸졌어요. 저는 시장에서 사람들의 눈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더운 어느 오후 한 왕실 경비원이 제 사무실로 왔어요. 알마히너스 씨, 셰이크께서 즉시 당신의 출석을 요청하십니다. 밖에 뜨거운 열기 후에 궁전은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셰이크는 화려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저는 공손히 허리를 굽혔어요. 자이드, 그는 단호하지만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식량을 재배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여기 우리의 사막에서. 우리 국가의 안보가 달려 있어요. 제 마음은 물속의 돌처럼 가라앉았어요. 사막에서 식량을 재배한다고요? 온도가 섭씨 5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곳에서? 거의 강우량이 없는 곳에서? 매년 더 희소해지는 우리의 제한된 지하수로? 각하, 저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제 말을 고르면서 사막 조건은 매우 어려워요. 많은 농업 전문가들이 이전에 시도했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해요. 셰이크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제 말을 끊었어요.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을 모으세요. 가장 첨단 기술을 사용하세요. 나는 변명을 원하지 않아요, 자이드. 나는 결과를 원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각하. 다음 6개월 동안 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및 기타 기술적으로 선진국인 나라들에서 유명한 농업 전문가들을 초청했어요. 그들은 인상적인 장비와 자신감 있는 약속으로 도착했어요. 각자 자신들이 완벽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저를 확신시켰어요. 하나씩 그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미국의 관계 시스템은 우리의 귀중한 지하수 저장량을 너무 빠르게 고갈시켰어요. 프랑스의 온실 기술은 온도가 급상승했을 때 우리의 여름 열기를 견디지 못했어요. 독일의 자동화된 농업 시스템은 미세한 사막 모래가 그 민감한 메커니즘에 침투했을 때 고장났어요. 마지막 전문가가 떠난 후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보고서가 제 책상을 덮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왕궁에서 업데이트를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응시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든 것을 시도했고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사막은 세계 최고의 두뇌들을 물리쳤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 뒤로 어둠 속에 사막이 놓여 있었어요. 아름답고 고대적이며 굽히지 않는. 제가 어떻게 그 가혹한 풍경을 비옥한 농지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국민의 미래가 그것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실패 이후 2주가 지나 저는 독일 베를린의 세계농업 엑스포를 걷고 있었어요. 셰이크가 제가 참석하길 고집했어요. 뭐든지 작동할 만한 것을 찾아오세요 라고 그가 명령했어요. 전시물 사이를 이동하면서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희망은 마치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엑스포홀은 엄청나게 컸고 주요 농업 회사들의 화려한 전시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대한 트랙터들이 밝은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차트들은 놀라운 작물 수확량을 약속했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은 담당자들이 브로셔와 밝은 미소를 제공했어요. 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봤었어요. 새로운 것이 없었어요. 우리의 가혹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1시간만 더 저는 시계를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떳떳하게 떠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출구를 계획하며 모퉁이를 돌았을 때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어요. 홀의 작은 구석에 소박한 부스가 있었는데 주변의 거대한 전시물들 사이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단순한 간판에는 대한민국의 첨단 스마트팜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이 생겨 잠시 멈춰 섰어요. 대한민국이라고요? 저는 그들이 우수한 전화기, 자동차, 전자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농업 기술이요? 그리고 풍부한 강우량과 온화한 기온을 가진 나라가 사막 농업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잃을 것이 없었어요. 저는 몇 개의 화면이 있는 부스로 다가갔는데 그 화면들에는 흙 대신 물이 담긴 적층된 트레이에서 자라는 식물들의 이미지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40대쯤 되는 남자가 몇 개의 잎이 많은 식물 샘플을 정리하며 그곳에 서 있었어요. 그는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성과 겸손함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그는 저를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스마트팜 혁신 연구소의 이준혁 박사입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어요. 자이드 알마이너스 마우디입니다. 저는 제 직위를 언급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때로는 익명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극한 사막 환경을 위한 농업 해결책에 관심이 있어요. 이준혁 박사의 눈은 즉시 밝아졌어요. 적절한 곳에 오셨네요. 사막 조건은 사실 우리 시스템이 가장 잘 작동하는 곳이에요. 저는 눈썹을 들어 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몇 달간의 실패 후에 그런 자신감은 거의 불쾌하게 느껴졌어요. 정말요? 저는 제 목소리에서 회의적인 감정을 감출 수 없이 물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시스템은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가요? 전통적인 농업 방법보다 90% 적게요.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에너지 소비는요? 저는 더 추궁했어요. 이준혁 박사는 화면 중 하나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가리켰어요. 우리 전체 시스템은 태양 에너지로 작동해요. 사막의 태양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해요. 저는 이전에도 대담한 주장들을 들어봤어요. 모두가 기적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사막에 직면하기 전까지만요. 보여주세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이준혁 박사는 화면 중 하나를 탭해서 비디오를 불러왔어요. 유리 건물 안에 층층이 쌓인 선반에서 줄지어 자라고 있는 채소들이 보였어요. 흙은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흐르는 물에 뿌리를 담그고 있는 식물들만 있었어요. 작은 로봇들이 줄 사이를 조용히 움직이며 식물들을 조사하고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수경재배와 인공지능, 인터넷에 연결된 센서들을 결합한 거예요. 이준혁 박사가 설명했어요. 컴퓨터 두뇌가 각 식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확히 필요한 것을 제공해요. 완벽한 양의 물, 영양분, 그리고 빛이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아요. 그 시스템은 다른 전문가들이 저에게 보여준 것과는 달라 보였어요. 끝없는 관계가 필요한 거대한 들판도 없고 모래에 취약한 복잡한 기계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 보호되어 있고 정확했어요. 식물들이 흙이 아니라 물에서 자라나요?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맞아요. 식물들은 실제로 흙이 필요한 게 아니라 흙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요. 물, 영양분, 그리고 뿌리를 지지해주는 것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직접 전달해서 말하자면 중간 상인을 없애는 거예요. 이준혁 박사가 계속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제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완전히 꺼진 줄 알았던 희망의 작은 불꽃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억누르려고 했어요. 희망은 이미 너무 많은 실망으로 이어졌었으니까요. 화면에서는 인상적으로 보이네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조건은 극단적이에요.
온도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요. 모래폭풍은 경고 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물은 금보다 더 귀중해요. 이준혁 박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의 우려를 이해해요. 완전히 타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 차트를 보여주며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몽골의 고비 사막 지역에 건설한 테스트 시설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의 사막만큼 덥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우 가혹해요. 생산량 수치를 보세요. 그 수치들은 인상적이었어요. 만약 그것들이 사실이라면요. 이 박사님, 저는 마침내 제 명함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는 이 기술이 직접 작동하는 것을 보고 싶어요. 한국에서요. 제 눈으로요. 저는 그에게 제 명함을 건넸어요. 그는 제 직함을 읽고 자신이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깨달으면서 눈이 약간 커졌어요. 하지만 그는 빠르게 자신을 추스렸어요. 알마이너스 마흐디 씨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약간 허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언제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가능한 빨리요. 저는 대답했어요. 희망의 불꽃은 제가 억제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지고 있었어요. 제 나라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엑스포를 떠날 때 제 발걸음은 몇 달 만에 더 가벼워졌어요. 저는 제가 본 것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준혁 박사의 조용한 자신감은 다른 전문가들의 대담한 약속들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부다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아래의 구름을 바라보며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저는 우리의 사막을 가로질러 펼쳐지는 푸른 들판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가능할까요? 이 한국 과학자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찾지 못한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2주 후에 저는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제 달력의 날짜를 표시했어요. 4월 15일.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아마도 제 나라를 기아로부터 구할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날이요. 비행기가 서울의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의 첫 번째 한국 모습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유리와 철강으로 된 세련된 건물들이 곡선 모양의 다채로운 지붕을 가진 전통적인 건축물들과 나란히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나라를 처음 방문했는데 저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외에는 이곳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나라가 단 몇 세대 만에 빈곤에서 번영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제 사막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박사님은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표지판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알마이너스 마흐디 씨. 비행은 편안하셨나요? 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긴 여정으로 인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가 약속한 것을 보고 싶어서 열망했어요. 당신의 시설을 방문하게 되어 기대가 돼요. 이 박사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 그곳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쉬시면서 시차에 적응하세요. 도심에 호텔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의 드라이브는 제 고향과는 더할 나위 없이 다른 풍경을 보여주었어요. 울창한 녹색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강과 시내가 현대적인 다리 아래로 흐르고 있었어요. 도시 지역 내에서도 나무와 작은 정원들이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았어요. 물이 정말 많네요. 저는 차 창문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빗방울을 보며 말했어요. 여기 농부들은 관계에 대해 절대 걱정하지 않겠네요. 이 박사님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우리도 나름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산악지형은 농지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이 우리가 이러한 수직 농업 방법을 개발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허리는 넓게가 아니라 위로 자라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난 후 이 박사님이 작은 전기차로 저를 픽업했어요. 우리가 도시를 벗어나 운전하는 동안 그는 그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70년 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는 한산한 교통 속에서 운전하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막 끔찍한 전쟁을 겪었던 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당신의 나라와 달리 우리에게는 석유와 같은 귀중한 천연 자원이 없었어요. 저는 제 나라의 역사와 대조되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결단력이 있었어요. 그는 계속했어요. 우리는 교육과 기술에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약 1시간을 운전한 후 우리는 아침 햇살 속에 빛나는 거대한 유리 건물들의 집합체처럼 보이는 곳으로 향하는 작은 길로 들어섰어요.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 박사님은 조용한 자부심으로 발표했어요. 스마트팜 혁신단지입니다. 우리가 다가가면서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 정말로 제가 찾고 있던 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요? 우리가 들어간 첫 번째 건물은 제 숨을 앗아갔어요. 그 광대한 유리 구조물 안에는 식물들이 어디에나 자라고 있었어요. 토양이 아니라 바닥에서 천장까지 쌓인 트레이에서요. 잎이 많은 채소들, 토마토, 오이, 그리고 딸기들이 자주색 마이너스 분홍색 빛을 내는 특별한 조명 아래에서 번창하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재배 구역 중 하나일 뿐이에요. 이 박사님은 중앙 통로를 따라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한 건물에서 전통적인 농지 100헥타르에 해당하는 양을 생산할 수 있어요. 저는 양상추 식물을 만져보기 위해 손을 뻗었어요. 그 잎은 단단하고 완벽했으며 해충이나 질병의 흔적이 없었어요. 토양이 없네요. 저는 흐르는 물에 담긴 식물의 뿌리를 보며 관찰했어요. 맞습니다. 이것은 수경재배입니다. 이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식물들은 실제로 토양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물, 영양분, 그리고 빛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조절된 양으로 직접 뿌리에 전달해요. 작은 로봇들이 천장에 설치된 트랙을 따라 조용히 줄 사이를 이동했어요. 각각은 기계 팔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것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는 토마토 식물 위에서 멈춘 로봇 중 하나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것들은 우리의 농업 조수들입니다. 이 박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매일 여러 번 각 식물을 스캔하며 질병, 영양 결핍 또는 성장 문제의 징후를 확인해요. 그들은 인간의 눈이 볼 수 있기 전에 문제를 감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일이 자라고 있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어요. 딸기의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농업에 비해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하나요? 저는 제 나라의 심각한 물 부족을 기억하며 물었어요. 약 90% 적게요. 이 박사님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거의 모든 물방울을 재활용해요. 물은 폐쇄 시스템에서 순환하고 우리는 증발되거나 식물이 흡수하는 것만 보충해요. 제 마음은 계산으로 가득 차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UAE의 농업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 박사님은 저를 제어 센터로 데려갔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링하는 화면들로 가득 찬 방이었어요. 데이터가 디스플레이를 가로질러 흘렀어요. 온도 판도값, 습도 수준, 영양소 농도, 성장률이요. 이것이 우리 운영의 두뇌입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우리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매일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처리해요. 그것은 각 유형의 식물에 대한 완벽한 성장 조건을 만들기 위해 수천 개의 작은 조정을 해요.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시스템이 어떻게 질병의 초기 징후를 보이는 단일 식물을 감지하고 문제가 퍼지기 전에 즉시 격리하고 치료하는지 시연했어요. 그리고 이 전체 운영은 태양 에너지로 돌아가나요? 저는 물었어요. 네, 이 박사님이 확인했어요. 지붕과 주변 들판에 있는 패널들이 모든 것에 충분한 전기를 생성해요. 사실 우리는 종종 전력망에 다시 보내는 잉여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늦은 오후가 되자 제 머리는 정보와 가능성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는 이 박사님의 사무실에 앉아 제가 본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차를 마셨어요. 이 박사님,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당신이 보여주신 모든 것이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제 나라의 조건은 여기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에요.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는 사막의 열기. 자동차에서 페인트를 벗길 수 있는 모래폭풍. 매년 더 희소해지는 매우 제한된 지하수. 이 박사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마이너스 마흐디씨, 험한 사막은 사실 많은 면에서 우리 시스템에 완벽해요. 당신은 태양 에너지를 위한 끝없는 햇빛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기후 도전은 정확히 우리의 밀봉된 환경이 극복하도록 설계된 것이에요. 그는 컴퓨터 화면에 지도를 불러왔어요. 우리는 다른 가혹한 환경에도 비슷한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고비 사막의 일부, 호주의 가뭄에 시달리는 지역들, 심지어 남극의 실험시설도요. 다른 도전 같은 해결책이죠. 저는 그를 믿고 싶었어요. 수개월의 실패와 실망 끝에 여기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지만 경험에서 비롯된 주의가 저를 억제했어요. 완전히 약속하기 전에 이것이 UAE에서 작동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말했어요. 이 박사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단지 당신에게 농장을 팔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R-마흐디 씨. 우리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것은 한 번의 수학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 나라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토양 없이 자라는 완벽한 채소들의 줄, 기계적 정확도로. 식물을 돌보는 조용한 로봇들, 화면에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젊은 엔지니어들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사막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신의 식량을 재배하여 수입에 대한 의존을 끝낼 수 있을까요? 셰이크가 저에게 준 불가능한 임무가 결국 정말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아침이 되자 제 결정은 내려졌어요. 저는 이 박사님과 그의 팀을 UAE에 초대할 것이에요. 우리는 테스트 시설로 시작할 것이에요. 개념을 증명하기에 충분히 크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리하기에 충분히 작은 시설로요. 만약 그것이 작동한다면 우리는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제 비행기가 서울에서 이륙할 때 저는 아래에 있는 녹색 한국 시골을 내려다보았어요. 곧 희망컨대 녹색 패치들이 우리의 황금색 사막에도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셰이크를 설득하는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쉬웠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상세한 계획과 데이터, 그리고 제 새로운 자신감이 그를 감동시킨 것 같았어요. 100헥타르 그는 제안서를 검토한 후 말했어요. 그것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확장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카카. 이 박사님과 그의 팀은 즉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셰이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예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시도입니다. 만약 이것도 실패한다면 그는 문장을 끝맺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2주 내에 이 박사님은 15명의 한국 엔지니어와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 도착했어요. 우리는 아부다비 외곽 30km 지점의 위치를 선정했어요. 어떤 정착지와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와 충분히 가까운 평평한 사막지대였어요. 그 지역은 화성의 표면처럼 불모지이자 적대적으로 보였어요. 몇 개의 강인한 사막 관목 외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어요. 건설은 놀라운 속도로 시작되었어요. 트럭들이 매일 자재를 가지고 도착했어요. 작업자들은 거대한 유리 건물이 될 철골 구조물을 조립했어요. 특별한 기초공사가 사막바람으로부터 구조물을 고정하기 위해 모래 깊숙이 놓였어요. 수천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주요 시설 옆에 반짝이는 검은 유리 바다를 형성했어요. 저는 매일 현장을 방문하며 불가능한 일이 점차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 박사님은 항상 그곳에 있었고 차분한 효율성으로 작업을 지시했어요.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모든 사람들이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건설 중에 모래폭풍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느 저녁 우리가 진행 상황을 살펴보며 그에게 물었어요. 주요 건물의 금속 구조물은 이제 완성되어 하늘로 30m 높이까지 뻗어 있었어요. 시속 150km까지의 바람에 대한 저항력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유리가 설치되기 전에 그것을 시험해야 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시다. 불행히도 그것이 정확히 일어난 일이었어요. 건설이 시작된 지 3주 후 작업자들이 특수유리 패널을 설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상 서비스는 심각한 모래 폭풍 경고를 발령했어요. 5년 만에 최악의 폭풍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어요. 저는 즉시 이 박사님에게 전화했어요. 팀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저는 경고했어요. 이 폭풍은 위험할 거예요. 모든 것을 안전하게 고정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R-마흐디 씨. 우리 구조물은 이런 상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폭풍은 다음날 무서운 힘으로 도착했어요. 아부다비의 제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저는 우리의 건설 현장을 덮치는 거대한 모래 구름의 위성 이미지를 지켜봤어요. 바람은 시속 120km에 달했어요. 가시성은 제로로 떨어졌어요. 3일 동안 폭풍은 맹렬히 몰아쳐서 누구도 현장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폭풍이 지나가자 저는 즉시 차를 몰고 나갔는데 제 마음은 두려움으로 무거웠어요. 저는 파괴된 현장을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후광철 구조물이 비틀어지고 태양광 패널이 모래에 묻히고 몇 주간의 작업이 무산되는 것을요. 대신 제가 본 것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구조물은 이전과 정확히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고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태양광 패널은 제자리에 남아 있었고 자동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이미 표면이 깨끗해지고 있었어요. 한국 작업자들은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 박사님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R-마우디 씨. 폭풍이. 저는 온전한 구조물을 가리키며 말을 시작했어요.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 건물이 당신의 최악의 날씨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래폭풍을 재앙으로 볼 거예요. 공학에서는 문제가 당신의 설계를 증명할 기회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자, 계속할까요? 오늘 유리 설치가 시작됩니다. 다음 한 달 동안 시설은 골격에서 현실로 변모했어요. 유리 패널이 올라가면서 사막의 태양을 반사하는 거대한 투명돔을 만들었어요. 내부에는 복잡한 파이프, 펌프, 재배 트레이 시스템이 설치되었어요. 특수 LED 조명이 정확한 패턴으로 배열되었어요. 작업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제어센터는 수십 대의 컴퓨터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갖춰졌어요. 물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였어요. 우리는 지하 저장고에 도달하기 위해 깊은 우물을 파야 했고 이 귀중한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도록 유량을 신중하게 측정했어요. 이 박사님의 재활용 시스템은 반복적으로 테스트되어 사용된 물의 90%를 정말로 회수하고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마침내 2개월간의 쉼없는 작업 끝에 시설이 준비되었어요. 셰이크 자신이 첫 묘목 심기를 목격하러 왔어요. 시작하기 위한 상추, 토마토, 오이, 그리고 다양한 허브들이요. 우리가 이제 식물을 기다리는 빈 트레이로 가득 찬 주요 재배 구역에 서 있을 때 셰이크는 회의적으로 보였어요. 여기는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그가 관찰했어요. 바깥은 섭씨 45도였지만 돔 안에서는 쾌적한 25도였어요. 이 냉각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요? 우리의 태양광 패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3배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초가부는 밤에 사용하기 위해 배터리에 저장됩니다. 셰이크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빈 트레이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언제 실제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상추 수확은 21일 후에 준비될 것입니다. 이 박사님이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토마토와 오이는 약 45일이 걸릴 것입니다. 셰이크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렇게 빨리요? 토양 없이 식물은 30-50% 더 빨리 자랍니다. 이 박사님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조건이 하루 24시간 완벽하기 때문에 성장 시간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식물 심기 의식은 짧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셰이크는 직접 첫 번째 묘목을 수경재배 트레이에 심었어요. 이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면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런 다음 작업자 팀들이 수천 개의 작은 식물들을 새로운 집에 설치하는 과정을 시작했어요. 날이 지남에 따라 저는 자주 방문하며 식물들이 번창하는 것을 점점 더 흥분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매일 그들은 눈에 띄게 더 커졌어요. 뿌리는 흐르는 물로 뻗어나가며 영양분을 흡수했어요. 잎들은 특수 조명을 향해 뻗으며 확장되었어요. 컴퓨터 시스템은 환경의 모든 측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어요. 온도가 최적 상태보다 반 도라도 상승하면 조정되었어요. 식물이 스트레스 징후를 보이면 로봇이 즉시 조사했어요. 물속의 영양소 수준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보충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가능하다고 상상한 적 없는 정밀함을 가진 농업이었어요. 이 박사님이 예측한 대로 정확히 심은 지 21일 후 첫 번째 상추가 수확할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셰이크와 몇몇 주요 장관들을 이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도록 초대했어요. 우리가 주요 재배 구역에 들어서자 그 광경은 숨이 막혔어요. 3주 전에 빈 트레이였던 것이 이제는 완벽한 녹색 상추의 바다가 되었어요. 식물들은 크기가 균일했고 그 잎은 바삭하고 생기가 넘쳤어요. 깨끗한 흰색 유니폼을 입은 작업자들이 조심스럽게 몇 개의 상추를 수확했어요. 과학자는 영양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즉각적인 테스트를 실시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셰이크는 첫 번째로 수확한 상추를 건네받았어요. 그는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본 다음 작은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그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보통 무표정한 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가시적인 반응이었어요. 맛있군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유럽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더 좋네요. 그날 저녁 우리의 사막 농장에서 나온 채소만을 사용하여 특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이 박사님은 그들이 발견한 예상치 못한 것을 설명했어요. 우리 시설 주변의 사막 식물들이 이전보다 더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에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우리의 냉각 시스템이 공기 중으로 약간의 수분을 방출합니다. 이것이 농장 주변에 작은 미세기후를 만들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공 오아시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셰이크는 갑자기 매우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당신의 농장 주변에서 우리 사막이 녹색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작은 방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박사님이 확인했어요. 지금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농장을 확장함에 따라 그 효과도 커질 수 있습니다. 셰이크는 저에게 돌아섰고 그의 눈은 드문 흥분을 보였어요. 이것은 더 이상 식량에 관한 것만이 아니야, 자에드. 이것은 우리 땅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일 수 있어. 식사가 마무리되면서 셰이크는 예상치 못한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즉시 이 프로젝트를 확장할 것입니다. 1000헥타르 시설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세요. 이 박사님과 저는 놀라움과 기쁨의 시선을 교환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현재 운영보다 10배 더 큰 규모였어요. 그날 밤 늦게 저는 우리 농장의 반짝이는 유리돔 밖에 혼자 서 있었어요. 사막은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났어요.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저는 그것을 정복해야 할 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제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파트너로 보았어요. 그 돔 안에서 기적이 자라고 있었어요. 단지 식물만이 아니라 희망이요. 우리가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희망. 우리가 환경의 가혹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 제가 받았던 불가능한 임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요. 제가 떠나려고 돌아설 때 저는 작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알아차렸어요. 시설의 가장자리 근처 잉여물이 안전하게 모래로 방출되는 곳에서 작은 초록 싹들이 사막 표면을 통해 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자라지 않았던 곳에서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새로운 식물들이요.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사막 농장에서 첫 상추를 수확한 이후로 5년이 지났어요.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로 시작된 것이 제가 가능하다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어요. 오늘 저는 사람들이 이제 UAE 그린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는 곳의 전망대에 서 있어요. 이 높이에서 저는 우리 운영의 광활한 영역을 볼 수 있어요. 한때 황량한 사막이었던 곳에 걸쳐있는 1만 헥타르의 반짝이는 유리 구조물들이요. 아침 햇살이 돔에 반사되어 그것들이 모래 위에 놓인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게 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광경은 우리 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초록빛 고리가 우리 농장에서 바깥쪽으로 뻗어 있어요. 사막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실제 식물들이요. 이 박사님이 예측했던 인공 오아시스 효과가 해마다 확장되었어요. 우리 냉각 시스템에서 방출된 수분과 우리 구조물이 만든 그늘이 결합되어 점차 미세기후를 변화시켰어요. 사막 풀이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작은 관목들, 그리고 이제는 몇몇 나무들도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연구하러 와요. 그들은 우리가 역사상 가장 큰 인공 오아시스를 만들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물리적 변화는 우리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에요. 인간에 미친 영향은 훨씬 더 깊었어요. R-마흐디시 교육 세션이 곧 시작됩니다.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저는 돌아서서 우리의 첫 에미리트 농장 운영자 중 한 명인 파티마를 봐요.
5년 전 그녀는 컴퓨터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18세의 베두인 소녀였어요. 오늘날 그녀는 우리의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해요. 고마워요, 파티마. 곧 가겠습니다. 저는 대답해요. 우리는 함께 메인 제어 센터를 통과해 걸어가요. 그곳에서는 수십 명의 젊은 에미리트인들이 시설 전체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벽 크기의 화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감 있는 정확성으로 설정을 조정하며 수백만 개의 식물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보장해요. 이것이 아마도 우리의 가장 큰 성과일 거예요. 단지 농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이요. 이 박사님은 처음부터 지식 전달이 기술 전달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농장을 운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사람들이 스스로 농장을 운영하도록 가르치러 온 것입니다. 교육센터는 새로운 학생들로 가득 차 있어요. 베두인 공동체에서 온 30명의 젊은 남녀들이요. 이들은 조상들이 낙타와 함께 사막을 여행하고 텐트에서 살았던 유목민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선진화된 농업 기술 중 일부를 운영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들에게 인사해요. UAE 그린 스마트 시티에서의 첫날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흥분을 봐요. 많은 이들이 이렇게 큰 건물 안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막 유산과 이 새로운 기술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계속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과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은 고대의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결합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저는 파티마에게 그녀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초대해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서요. 제 할아버지는 특정 식물들을 보고 풍경의 작은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사막에서 물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녀는 그룹에게 말해요. 그는 누구보다도 사막을 잘 알았어요. 이제 저는 센서와 컴퓨터를 사용하여 거의 물 없이 식물을 재배해요. 할아버지는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또한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 환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이지만 단지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소개 후 저는 파티마가 교육을 시작하도록 두고 오늘 이 박사님이 일하고 있는 동쪽 섹션으로 걸어가요. 그는 더 이상 UAE에 풀타임으로 살지는 않지만 새로운 개발을 감독하고 우리의 고급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자주 돌아와요. 저는 그를 돔 17에서 찾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그의 팀이 우리 기후에 맞게 특별히 개발한 새로운 종류의 가뭄 저항성 밀을 검사하고 있었어요. 자에드. 그는 저를 보고 따뜻하게 부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마침내 수확량과 물 효율성의 완벽한 균형을 달성한 것 같아요. 5년이 지난 후에도 그의 열정은 여전히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는 동료에서 진정한 친구로 성장했고 우리 가족들은 함께 휴일을 축하하고 우리 아이들은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최근 생산 수치는 훌륭해요. 저는 우리가 밀을 검사하면서 그에게 말해요. 우리는 이제 UAE 신선 채소의 70%와 과일의 40%를 재배하고 있어요. 셰이크는 매우 기뻐하고 계세요. 이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그 영향은 UAE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이제 10개국이 우리의 사막 농업 모델을 채택했어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것은 또 다른 자부심의 원천이에요. 우리의 해결책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퍼졌는지요. 대표단들이 매주 우리의 성공에서 배우러 와요. 우리는 식량 안보가 정치와 이익을 초월해야 한다고 믿으며 모든 것을 자유롭게 공유해요. 그 혜택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장되어요. 지역 농산물이 비싼 수입품을 대체하면서 식품 가격이 하락했어요.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어요. 녹색 경제는 이제 우리 GDP의 15%를 차지해요. 아마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환경적 변화일 거예요. 더 많은 식물들이 공기 중으로 습기를 방출하면서 지역 온도가 약간 떨어졌어요. 야생동물이 몇 세대 전에 사라졌던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사막 여우들이 이제 우리 시설 근처에 집을 짓고 다양한 새들과 심지어 수세기 동안 이 지역에서 보이지 않았던 몇몇 식물종들도 함께해요. 그날 오후 셰이크 자신이 최신 확장 지역을 보기 위해 방문해요. 저는 5년 전 그가 저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주었던 날을 기억하며 그의 옆에서 걸어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상상하셨나요? 저는 우리가 풍경을 살펴보며 그에게 물어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눈빛이 날카로운 셰이크는 질문을 고려해요. 저는 희망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말해요. 하지만 아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꿈을 넘어 성공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육센터를 견학하는 학생들 그룹을 보기 위해 멈춰요. 그들은 직원이 우리의 수경재배 시스템에서 씨앗이 발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시연 테이블 주위에 모여 있어요. 그들은 뿌리가 나타나 영양이 풍부한 물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이로워해요. 이 아이들은 우리가 자랐던 것과는 다른 UAE에서 자랄 것입니다. 셰이크는 관찰해요. 그들은 식량 불안정의 두려움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사막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망 지점으로 향해요. 전체 단지를 내려다보는 작은 언덕이요. 저녁 교대가 시작되고 시설 전체에 불이 들어오면서 한때 비어있던 황무지에 인간 활동의 별자리를 만들어내요. 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요. 전 세계 전문가들과의 각 실패의 시도 후에 느꼈던 절망감. 베를린 엑스포에서 이 박사님과의 우연한 만남. 불가능한 것이 결국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한국으로의 첫 방문. 그리고 이제 이것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을 넘어선 변화요. 단지 사막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 자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 단지 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혁신을 개발하는 것. 단지 오늘 우리 국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를 위한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 어둠이 내리면서 우리 농장과 주변 사막 사이의 경계가 흐려져요. 우리 시설에서 나오는 불빛이 멀리까지 뻗어 있고 그것들과 함께 매년 고대모래 속으로 더 멀리 확장되는 초록 생명의 약속도 함께요. 저는 이 박사님이 한국에서의 그 첫날에 저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해요. 진정한 혁신은 단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할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옳았어요.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진정한 혁신은 또한 국가 간의 우정을 필요로 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강점을 공유할 때 일어나요. 한국의 기술이 에미리트의 결단력을 만날 때요. 고대 사막의 지혜가 현대 과학과 결합될 때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거예요. 우리는 물 효율성을 계속 개선해야 해요. 우리는 훨씬 적은 자원으로 훨씬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작물을 개발해야 해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이 일을 앞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해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건설한 것을 내려다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한때 사막의 빛처럼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무언가를 느끼도록 허용해요. 평화요. 제 국민이 안전하다는 지식. 불가능한 임무가 완수되었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설 때 저는 제 발 근처 모래를 통해 밀고 올라오는 작은 초록 싹을 알아차려요. 사막 변화의 또 다른 작은 개척자예요. 저는 몸을 굽혀 이 혹독한 장소에서 살아가려는 그것의 결단력에 경이로움을 느끼며 부드럽게 그것을 만져요. 계속 자라렴 저는 그것에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건설한 모든 것에게 속상해요.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